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됐던 뭐든지 간에 국민의힘당이 원하는 대선 후보는 100% 내각제 찬성자입니다. 니 김이 더 이상 분열할 야권이 어딨니? 아유 참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요즘 우리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죠. 자, 여야 그리고 모든 언론사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호도하고, 저도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이건 뭐 전방위로 그냥 이 공작대를 해대고 있는데,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인지를 알면 좀 날 텐데 왜 타켓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오늘 지지율을 보시면 리얼미터만 윤석열이 약간 앞서고 있고, 이것도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가 거의 다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1일 오늘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한 지지율을 보시면 이재명이 27.5, 윤석열이 27.3으로 0.2% 차이로 이재명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낙연이 10.2, 정세균이 5.4, 홍준표가 4.5, 안철수가 4.0,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아주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정진석, 윤희숙, 난 윤희숙도 이렇게 안 봤는데, 우선 윤희숙은 일단은 개헌 찬성이죠. 얘네도. 우선 윤희숙은 같은 윤실에서 그런가요? 일단 윤석열보다 이제 지지율이 앞선 이재명을 공격을 합니다. 완전히 윤석열이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을 지은 듯한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지금 강한 위기감과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정진석, 권선동, 윤희숙을 만나서 또다시 자기 입으로 말을 안 하고 정진석을 이용해서 기사화를 시킵니다. 저자는 입이 없어요. 도대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자, 윤희숙이 오늘 이재명을 공격을 하던데요. 이재명을 공격하는 건 좋아요, 야권으로서. 그런데 지금 타이밍과 정황들, 저들의 행태를 봤을 때 누굴 위한 공격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윤희숙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던데, 솔직히 이재명을 공격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권에서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개헌 세력으로 윤석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진석, 권선동, 윤희숙까지 만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현재 1위인 이재명을 깎아내리면서 윤석열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 이재명 싫죠. 제일 싫죠. 함께 만난 정진석은 현재 윤석열의 장모에 대해서 검찰이 3년 구형을 때린 것을 비호하고 있던데, 여기서 또 윤석열의 장기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입으로 절대 말 안 하기, 남 시켜서 말하기, 아니면 누가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얘기해 주던가. 윤석열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피해 준 적은 없다라고 윤석열이 말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했다고 1일 오늘 정진석이 대신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쯤 되면 뭐 윤석열은 벙어리인가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왜 지가 말을 안 합니까? 친구, 지인, 조중동, 입이 없어요? 정진석은 또 오늘 유시스와 통화해서 장모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라면서 윤석열의 말을 대신 전하고 앉아 있어요. 또 윤석열은 본인이 직접 언론에 말을 안 하고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면서 본격적인 정계 행보에 나설 것을 시사했답니다. 아니, 좌고우면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대통령의 자격은 충분히 없고 그냥 며칠이면 한 방에 끝나요. 정상적인 대통령 행보를 한 사람들도 일단 여기저기 공격이 들어오면 막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윤석열은 그런 의도에서 국민의힘당에 들어온 거고요.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지지율이 암만 높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전국 때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무슨 짓을 했고 누굴 만나서 뭔 짓을 했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또 수사팀장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처럼 법이고 뭐고 다 뭉개고 조작 날조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보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좌파들이 윤석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깜도 안 되는 김의겸 같은 자에게도 목덜미가 딱 잡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생겼는데 뭔 놈의 보수 대통령 가지고 놀고 있는데 지금 7월 달에 국민의힘당이 입당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이놈의 당 대표 후보들 말도 오락가락 난리도 아니에요. 이준석은 또 뭐라 그러냐.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에 당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나경원은 성급하게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할 경우 윤석열이 입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이 우려스럽대요. 뭐가 우려스러워? 윤석열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정상적이라면 들어오면 더 안 좋은 거죠. 보수 대통령으로 후보로 내놨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바로 난리나요 저것들이? 쭉 시간 끌어다 대선 그냥 선거 직전에 날려버리지? 그럼 보수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좌파들과 손을 잡고 있다라면 위장 보수 후보인데 뭐가 되든지 국민의 생각하고는 180도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내각제 개헌. 그러면서 나경원은 9월 말에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9월 말이면 10월이잖아요. 내각제 개헌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아니 오늘 지금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지들끼리 여야가 모여갖고 내각제 개헌 토론하고 자빠졌잖아요. 이거 두 달이면 후딱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9월 말이면 내각제 개헌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박 대통령 석방을 시켜서 개헌을 막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이는 홍석현의 여시대 핵심 아닙니까? 내각제 앞제비고 지금. 주호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 석방 반대를 외치다가 TK의 민심이 안 좋아지고 지가 3등으로 처지니까 손바닥을 하루아침에 홀딱 뒤집어갖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원래 그래요. 저것들이 언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얘기합니까? 의정활동합니까? 필요할 때만 국민 찾고 나라 찾는 거지. 본질은 다 지 밥그릇,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다 이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는. 주호영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윤석열과 김동연, 홍준표 모두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박 후보들과 분열하면 필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래도 이제는 또 그냥 자신을 위해서 홍준표를 또 집어넣어주네요. 이것도 지살공리라는 거죠. 지역구 민심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한 정말 멍멍이 수작이죠. 저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지 밥그릇 날아갈까봐 또 국민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권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지가 분리할 때는 저러지 야권 분열은 니 김이 더 이상 분열할 야권이 어딨니? 아유 참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의힘당의 당론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내각제 개헌을 밀고 있습니다. 대놓고 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됐던 뭐든지 간에 국민의힘당이 원하는 대선 후보는 100% 내각제 찬성자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수가 하나로 뭉치면 모를까? 지금 뭐 당론 자체가 작년 총선부터 계속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으로 앞서가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큰 핵심 목적은 뭐냐면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킨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윤석열이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다 내각제야.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의화를 만나고 있죠. 정의화는 누굽니까? 2017년도에 김무성, 김종인과 정의화, 새누리당 국회의장을 했었죠. 따지고 보면 보수예요. 당만 그런 거지. 그리고 친이계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벌써 작년 11월부터 이 정의화를 만나고 다녔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감사원장이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감사원장이 특정 계파를 만나고 다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 입장에서 자기 목이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감사원장의 자리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데 특정 계파, 그것도 정의화를 만나서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문재인 청와대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싱크로율이 99.9%가 아니라 100%예요. 하는 짓거리가.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버텨왔던, 또 이제 앞으로 홀라당 플랜 B로 바꿔서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가는 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 간첩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잖아.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시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딱 내각제 개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발도 안 하잖아. 정상적이라면 당장 기사 내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각제 찬성해서 내각제 세력들과 만나고 있다는 건 팩트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과 한편이라는 거지. 윤석열도 보시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보시라고요. 뭐가 어땠든 간에 4년간 문재인이 열심히 해서 나라가 이꼬라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그러면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나 정상적인 감사원장이면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뭐가 꼭 지금 윤석열처럼 6개월 이상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제 뭐가 드러나면 그때서 이제 이놈은 아니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대선 후보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또 6개월 또 끌려다닐 거예요? 그때 돼서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은 6개월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금방. 너무 벌써부터 드러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빼박들이 많아갖고 이거 질문들 몇 개 하면 내가 반론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윤석열 수사팀장의 조작 날조 수사에 대한 감사 의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당의 당대표 후보들 전원이 다 내각제 찬성자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초선이고 중진이고 싹 다 내각제 찬성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다 안 믿어요. 저밖에 안 믿어요. 다만 현명하신 우리 독자들은 믿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힘드시겠지만 우리 몇 달만 좀 잘 견뎌내자고요. 이 몇 달이 앞으로 두세 달만 딱 참으면 맑고 깨끗한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 누르셔서 만인들이 알 수 있게끔, 특히 이런 영상보다도 박근혜 탄핵의 진실, 태블릿 PC의 진실, 이런 것들, 이런 탄핵 과정에 부당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던 것을 그 진실을 알려주는 영상은 꼭 공유 버튼을 눌러서 가까운 지인분들이라든지 널리 아실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좋아요하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 노출이 될 확률이 좀 높다고 하니까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